대학 축제, 지역 행사에 빠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축하 공연입니다. 인기 가수를 초청해 공연을 열어 축제에 더 많은 사람을 유인하기 위한 주최 측의 전략 중 하나입니다. 지자체나 대학교가 이 전략에 쓰는 비용만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출연진 역시 행사비로 버는 수익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중 행사를 많이 다니는 트로트 가수의 행사비는 항상 화제였습니다. 최근 김구라 씨는 본인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구라철에서 조영구가 운영하는 행사 에이전시 드림캐스팅을 찾아가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이곳에서 연예인들의 행사비가 상세하게 밝혀져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2019년 트로트 가수 서바이벌 프로그램 내일은 미스트롯 우승으로 단번에 국내 트로트 가수 톱에 오른 송가인은 3,500만 원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이돌을 제외하고 가장 몸값이 높은 가수이자 원조 행사의 여왕 장윤정과 홍진영보다 많이 받습니다. 드림캐스팅 김재상 실장은 송가인을 섭외하기 위해선 최소 3,500만 원이 필요하다. 섭외 수수료 10에서 15%는 따로 붙는다고 말했습니다. 행사비로 50만 원을 받았던 무명 시절보다 70배가 오른 것입니다. 송가인은 방송에 출연해 하루 3개 이상의 행사를 다닌다고 했습니다. 행사비 3,500만 원으로 계산했을 때 하루 3군데만 다녀도 1억 500만 원을 버는 셈입니다. 김 실장은 장윤정과 홍진영은 2천만 원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이 둘은 행사비도 행사비지만 전국 행사 참여로 1년 기름값만 억대가 넘는다고 합니다. 장윤정은 한 프로그램에 출연해 하루 최대 12개 행사를 참여했었고 이동 시간 때문에 거절했더니 주최 측에서 헬기를 띄워주셨다고 할 정도로 업계에서 인기가 높습니다. 트로트 대세로 자리 잡고 있는 가수 임영웅의 인기가 식을 줄 모르고 있습니다. 임영웅은 4월 첫째 주 아이돌 차트 평점 랭킹에서 최다득 표자에 올라 가요 관계자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가요계의 한 관계자는 트로트 아이돌 가수가 트로트로 오랜 기간 인기를 유지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광고계의 블루칩으로 떠오르는 임영웅은 방송은 물론 광고 출연으로 한창 몸값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는 자동차, 공기청정기, 커피, 치킨, 임플란트 등 다양한 분야 광고 모델로 활동 중이다. 임영웅의 인기는 누적 광고 시청률로 증명됐습니다. 한 매체는 임영웅의 1년 광고 출연료는 3억에서 4억 원에 이르며 이는 방탄소년단의 뒤를 이을 정도라고 밝혔습니다. 인기는 행사비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의 행사비는 2천만 원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영탁, 김호중, 장민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조영구는 평소 같으면 3천만 원까지 올랐을 테지만 코로나 사태 때문에 행사비가 크게 뛰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미스터 트롯 백인 아내 등 출연자도 300만 원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자신의 곡이 없어도 미스터 트롯에 출연했다는 것만으로도 몸값이 오른 것입니다. 트로트 4대 천왕이라고 불리는 설운도, 송대관, 태진아, 박현빈 행사비는 1,000만 원대로 비슷했습니다. 얼마 전 생활바이오 전문기업은 자사의 제품 닥터클로의 모델로 가수 임영웅을 발탁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4월 19일부터 본격적으로 TV 광고 및 5개 디지털 등 온 오프라인을 넘나드는 대대적인 광고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임영웅의 힘은 역시 대단했습니다. 임영웅의 광고 기사에 그의 팬들은 좌표 찍고 열띤 응원의 댓글뿐 아니라 각종 블로그를 통해 해당 제품의 자발적 사용 후기를 넘치게 남깁니다. 사실 잘 알려지지 않은 기업인데 광고 시작 일주일 만에 모델로 나선 제품을 10만 개 넘게 팔리게 만들어 대세 CF 스타와 그의 팬들의 진한 사랑을 체감하게 됐습니다. 닥터클로는 고객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에 힘입어 닥터클로가 히어로 캠페인 론칭 일주일 만에 10만 개 판매 돌파를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상 영웅본색이었습니다. 이런 말씀드리는 건 항상 부끄럽지만 즐거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1998년 IMF 회원이기 때 대우그룹에 넘어갔지만 대우그룹이 해체된 이후 쌍용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어렵사리 중국 상하이 자동차에 인수됐지만 기술 유출 논란과 구조조정 과정에서 노사 갈등이 불거지는 등 정상화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런 회사 분위기는 자동차 판매 실적에도 영향을 미쳐 실적이 저조했었습니다. 그렇게 울 일만 있었던 쌍용차는 임영웅 때문에 모처럼 웃었습니다. 쌍용차는 지난해 12월부터 예능 프로그램 내일은 미스터 트롯과 협력 마케팅을 진행했습니다. 우승자에게는 상금 1억 원과 지포 렉스턴이 부상으로 제공됐습니다. 임영웅이 진이 되면서 쌍용차와 임영웅의 인연이 시작됐고 쌍용차는 미스터 트롯을 통해 차세대 트로트 대세로 발돋움한 임영웅을 지난 4월부터 지포 렉스턴 화이트 에디션 모델이자 1호차 주인공으로 선정했습니다.
임영웅은 자신의 공식 유튜브에 설레는 마음으로 지포 렉스턴 화이트 에디션을 언박싱하는 모습을 공개했는데요. 렉스턴 언박싱 콘텐츠는 205만 뷰에 달하는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쌍용차도 임영웅 후광 효과를 톡톡히 누렸습니다. 쌍용차 공식 유튜브 채널에 게재된 지포 렉스턴 화이트 에디션 광고는 360만 뷰를 기록했습니다. 판매 대수도 지난해 5월 전월 대비 53% 증가하는 성과를 거둬들였습니다. 드디어 지포 렉스턴 화이트 에디션을 받았습니다. 임영웅 씨 첫 차네요? 제 생일 첫 차입니다, 진짜. 이제 운전이 막 재밌어지기 시작했다. 기분이 어땠어? 첫 차를 이렇게 모르겠어. 아직도 실감이 좀 안 나요. 이게 내 차가 맞는지. 아, 너무 좋네요. 쌍용차는 또한 업계 최초로 임영웅의 신곡 쇼케이스와 함께 올류 렉스턴 론칭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쌍용차와 공동 작업을 통해 완성한 신곡 히어로를 알리기 위해 블랙 슈트를 입고 무대에 오른 임영웅은 흔들림 없는 라이브와 뛰어난 안무 실력으로 미스터 트롯 진다운 다재다능한 매력을 뽐냈습니다. 유튜브에서는 3만 1000명이 동시 접속하면서 임영웅 효과를 입증했습니다. 당시 임영웅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히어로 뮤직비디오는 3일 만에 조회수가 200만회를 넘었습니다. 히어로와 함께 모습을 나타낸 올류 렉스턴도 팬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단지 눈길을 끈데 그치지 않고 사전 계약에서만 3,800여 대가 계약되는 성과도 거둬들였습니다. 임영웅 효과에 힘입어 지난해 11월 실적도 개선됐습니다. 올 들어 처음으로 월간 판매 대수가 1만 1000대를 돌파합니다. 전년 동월보다는 10.3% 증가했습니다. 내수 판매는 임영웅이 모델로 나선 올류 렉스턴을 앞세워 지난해 6월 이후 5개월 만에 다시 9,000대를 돌파했습니다. 전년 동월보다 23.1%나 성장한 수치입니다. 이처럼 쌍용차는 올 들어 임영웅 덕에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쌍용차가 신의 한 수로 여겨지는 임영웅 발탁을 결정한 이유는 단순히 그가 트롯 대세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쌍용차와 임영웅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임영웅은 출중한 노래 실력에도 때를 만나지 못해 힘든 시절을 보냈습니다. 아이유 등과 함께 흑수저에서 금수저가 된 스타로 꼽힙니다. 임영웅은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고생하다 전국 노래자랑을 통해 데뷔했습니다. 성공의 길이 열린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다시 무명 시절이 길어졌고 월세를 낼 형편이 되지 않아서 군고구마도 팔았습니다. 이후 TV 프로그램 아침마당을 통해 다시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미스터 트롯을 통해 예능과 CF계의 블루칩으로 떠올랐습니다. 쌍용차는 어려운 시기를 잘 버텨내 화려하게 날갯짓하고 있는 임영웅처럼 고난을 딛고 날개를 다시 펴기를 바라는 희망을 담아 그를 모델로 다시 선택합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죽지 않고 살아남은 불사조 쌍용차는 임영웅을 만나 모처럼 웃었던 것처럼 사업적으로도 제대로 된 파트너를 만나 비상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상 영웅본색이었습니다. 이런 말씀드리는 건 항상 부끄럽지만 즐거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트로트 가수 강혜연이 오늘 첫 앨범을 발매합니다. 강혜연의 첫 정규 앨범 선데이 혜연이 오늘 31일 오후 6시 각종 음원 사이트를 통해 발매됐습니다. 이번 앨범은 신곡 척하면 척과 기발매곡 왔다야가 더블 타이틀로 선정되었으며 사진첩, 못 견디게, 오빠는 몰라, 가슴 떨릴 때 와요 와요, 맘꽃땡, 남자는 바보야까지 총 9곡이 수록됩니다. 타이틀곡 척하면 척은 연인에게 척하면 척하고 알아달라는 핀잔 섞인 가사가 인상적인 곡으로 강혜연 특유의 간드러지는 보이스가 더해져 완성도를 높인 강혜연표 세미트롯입니다. 특히 척하면 척은 최근 역주행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 브레이브걸스의 롤링과 운전마늘을 탄생시킨 작곡팀 투챔포와 올데이온, 그리고 강혜연의 친동생 디웨일이 참여해 발매 전부터 화제를 모은 바 있습니다. 브레이브걸스의 롤린을 들으면 대한민국의 모든 군인들이 전투에서 승리할 것이라는 유머까지 양산되고 있습니다. 걸그룹 출신에서 트로트 가수로 완벽 변신하며 제주의 딸로 금이 환영한 트로트 강혜연은 최근 미스트롯시에서 맹활약하며 다방면에서 인지도를 톡톡히 입증하고 있습니다. 미스트롯시의 현역 프로 출연해 최종 8위에 올랐습니다. 당시 심정을 묻자
탑7이 되지 못해 아쉽지만 긴 여정에 높은 순위로 마칠 수 있어 감사한 마음이라며 무명 가수였던 전과 달리 출연 이후에는 마스크를 써도 많이 알아봐 주신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중요한 준결승전에서는 듀엣 파트너가 교체되는 난처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에 연예계에 발을 들이고부터는 늘 웃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바뀌었다. 또 평소 고민을 오래 하는 성격이 아니라서 당시에도 좌절하기보다는 잘 마치자는 생각뿐이었다며 의연히 답했습니다. 이번 경험을 통해 실력도 무대 매너도 더 노련해졌을 터. 확실히 자신감이 붙었습니다. 전에는 노래를 부르다가도 계속 의심했다면 지금은 무대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다며 웃었습니다. 강혜연은 두 차례 그룹 활동을 하다가 2018년 솔로 가수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강혜연은 그룹은 서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주기 때문에 부담이 적은데 막상 혼자 모든 것을 하려니 약점이 공개되는 것 같아 자신감도 없고 외로웠어요라고 회상했습니다. 또한 생활고 때문에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꿈을 포기하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이었는지 모르니 무대에 대한 갈증이 컸다. 팬들이 내 노래에 공감하고 응원해주는 모습에 힘을 얻고 행복을 느끼는데 특히 관객과 호흡하는 느낌을 잊을 수 없었다. 고답했습니다. 얼마 전 혜연 바라기만 모인 팬클럽 해바라기에 공식 색이 정해졌습니다. 이에 일단 팬덤명이 너무 귀엽다. 해바라기의 노란색은 기존에 사용하던 팬덤이 있어서 꽃과 잎의 컬러를 그라데이션하게 되었다며 이어 항상 부족한 나를 응원하고 격려해주는 팬에게 감사드린습니다. 열심히 보답하는 가수가 되겠고 좋은 추억 함께 만들어갔으면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강혜연을 만든 트로트는 스스로에게 어떤 의미인지 묻자 나 자신이자 가장 나다울 수 있는 것. 실제 성격은 털털하고 푼수인데 아이돌이라는 이유로 마냥 예쁘고 귀엽게 행동했다면 트로트는 있는 그대로를 표현할 수 있어 더 편하다고 고백했습니다. 물론 당시에는 대중의 편견적인 시선이 많았습니다. 앳된 외모와 목소리가 매치가 안 된다거나 진지한 노래에 집중이 어렵다는 얘기를 종종 들었습니다. 한편 오는 5월 양지은도 작곡가 조영수의 곡으로 정식 데뷔했습니다. 양지은은 지난 3월 종영한 미스트롯시에서 진을 차지했습니다. 이후 조영수 작곡가는 양지은의 맞춤형 곡을 발표하기 위해 공들였다는 후문입니다. 앞서 조영수 작곡가는 미스터트롯 진 임영웅의 우승 특전곡 이제 나만 믿어요를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트로트 가수 임영웅은 지난해 광고로만 약 40억 원을 벌었다고 추정됩니다. 박군이 특전사 시절을 회상했습니다. 박군은 28일 방송된 MBC 표준 FM 박준영 정경미의 두시만세에 가수 박군과 풍금이 게스트로 출연했습니다. 이날 첫 출연에 나선 박군은 15년 동안 군 생활을 한 군인 출신이다. 20살에 군대 가서 35살에 나왔다면서 제가 정년을 했다고 하면 100살까지 살았을 때 한 달에 연금이 300만 원씩 18억 정도라고 하더라. 55세까지 연봉을 받으면 12억에 총 30억이라고 계산되더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변에서 그만둘 때 많이 말리셨다. 가서 중대장님께 오디션을 합격해서 전역하고 나가서 가수하려고 한다고 했더니 엄청 놀라셨다. 충북 증평에서 헬기 타고 낙하산 타던 특전사 출신이다. 고 밝혀 시선을 끌었습니다. 박군은 허경환과의 인연도 소개했습니다. 그는 제가 뵌 적은 없지만 몸을 만들어서 기산한 것을 보고 몸매가 예뻐서 부러웠다고 말했습니다. 박군은 저는 특전사 중에도 작은 편에 속한다. 다들 몸매가 좋고 우람하다. 같이 밥을 먹으면 다들 엄청 먹어서 저도 빨리 먹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박군은 예명에 대한 이야기도 전했습니다. 그는 본명으로 하자니 박준우라는 동명이인이 계셔서 박상사까지도 생각했다가 그냥 박군이라고 정하게 됐다. 편하게 불러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군은 선배님 두 분 TV로만 보다가 뵙게 되어 너무 감사하다. 청취자 여러분들 많이 감사하다고 훈훈하게 마무리 인사를 전했습니다. 25일 방송된 SBS 미운 우리 새끼에서는 박군이 이상민, 김준우를 데리고 지리산 둘레길 원정에 나섰습니다. 박군은 이상민에게 무릎이 아프진 않냐고 물었습니다. 이상민은 젊은 친구들이나 지금 무릎이 아프다고 하지. 우린 이미 두 번째 산에서 무릎이 나갔다고 말해 폭소를 자아냈습니다. 박군은 해가 질 걸 걱정해 빨리 가자고 했습니다.
박군은 페이스 조절을 하면서 지친 두 사람을 격려했습니다. 김준호는 포기할까 생각하기도 했지만 중도 포기하면 후회가 남을까 봐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둘레길 중간에는 벚꽃이 아름답게 핀 마을이 있어 경치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마을이 끝나가자 오르막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김준호는 오르막을 보고는 도망숨이 쳤다. 박군과 이상민이 붙잡아왔습니다. 박군은 등산 스틱으로 김준호와 이상민을 끌어줬습니다. 박군은 허벅지 찢어질 것 같은 느낌이 좋지 않냐고 동의를 구했지만 이상민과 김준호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이상민과 김준호는 살을 왜 빼야 하느냐고 묻기 시작했습니다. 김준호는 내가 살 빼면 안 웃기다고 합리화했습니다. 고난도 코스에 이상민과 김준호가 지치자 박군은 왔던 길을 되돌아가 두 사람을 끌고 올라왔습니다. 고개를 넘자 경상남도가 됐다는 표지판이 있었습니다. 박군은 6.6km 남았다. 뛰어가면 25분이면 간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해가 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김준호는 5번째 산에 가지 말자고 했지만 이상민은 그래도 가야지라고 말했습니다. 이상민은 빠르게 가자고 했습니다. 세 사람은 뛰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지고 주변이 깜깜해지자 박군은 5번째 산은 못 갈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상민은 여기까지 와서 완주를 못할 순 없다며 억울해했습니다. 반면 김준호는 해가 져서 고맙다며 진심을 표현했습니다. 가수 박군이 힘들었던 어린 시절을 고백했습니다. 지난 8일 방송된 강호동의 밥심에는 트로트 가수 김연자, 박군, 나상도가 게스트로 출연했습니다. 이날 박군은 중학생 때부터 집안의 가장 역할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식당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했지만 일정치 않은 수입이었다. 냉장고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샀다. 그전에는 김치를 내놓으면 흰 곰팡이가 쓸어있곤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박군은 중학교 2학년 때 어머니가 말기, 암 판정을 받았다. 노동력을 상실하고 병실에 누워 계시니 학교를 그만두고 일을 하고 싶었지만 어머니가 학교는 꼭 졸업하라고 해서 학교를 다니며 중국집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말해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박군은 힘든 상황에서도 수석과 전교회장을 맡았던 이유에 대해서도 밝혔습니다. 그는 한 달간 알바를 해도 60만 원을 받는다. 제가 다니던 학교에 수석 장학금으로 75만 원을 준다는 소식을 들었다. 아르바이트 하면서 계속 공부했다며 4학기를 수석으로 장학금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선생님께서 사정도 알고 예뻐 보이셨는지 학생회장을 맡기셨다. 그렇게 선생님의 권유료 학생회장을 하게 됐다. 근데 저밖에 안 나갔다. 단독 출마였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박군은 군 입대 3년 차 되던 해에 중환자실에서 연락을 받았다. 지휘관의 배려로 휴가를 끌어모아 어머님 옆에 있었다. 그렇게 복귀를 하고 3일 후 연락이 왔다.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받았고 훈련 중 바로 내려갔다. 하지만 버스 안에서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어머니가 살아서 돌아오신다면 비행기도 한번 못 타보셨는데 제주도 가서 회에 술 한 잔 기울이고 싶다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트로트 가수 박군은 히트곡 한 잔해로 얻은 인기를 실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방송에서 박군은 한 잔해로 인기를 얻은 후 달라진 점에 대해 마스크를 쓰고 지나가다 보면 눈만 봐도 어머니 팬들이 알아봐 주신다고 말했습니다. 박군은 또한 양말과 신발 빼고 다 팬들이 다 보내주셨다며 선물을 보내준 팬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박군은 응원해주신 분들 때문이라도 최선을 다해 열심히 달려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전했습니다. 박군은 2019년 9월 발표한 한 잔해로 큰 인기를 얻으며 차세대를 이끌 트로트 스타로 급부상했습니다. 박군은 아기들도 따라하더라며 아기들은 요구르트로 안무를 따라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박군은 롤모델로 선배 트로트 가수 장윤정을 꼽기도 했습니다. 앞서한 오디션 프로그램에 출연한 인연으로 장윤정이 고기를 사주었다는 박군은 장윤정 선배가 어려운 시기에 도움을 받은 이야기, 잘 되고 나서 힘든 사람에게 도움을 준 이야기를 해주시더라며 나중에 내가 잘 되면 도움을 주셨던 분들, 팬분들, 선후배들 다 앞뒤로 보면서 장윤정 선배처럼 생활해야겠다고 마음 먹었다고 말했습니다. 가수 정동원이 어린이날 신곡을 발표합니다. 올해 14살인 정동원은 대한민국의 트로트 가수 겸 색소폰 연주자입니다. 2019년 12월 18일 미니 앨범 미라클로 데뷔했으며 대표곡은 효도합시다, 여백, 짝짝꿍짝 등이 있습니다.
2018년 가을 정동원은 전국 노래자랑 함양군 편에 출연해 우수상을 수상하면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선 전부터 유튜브 등에 크게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차세대 트로트 유망주로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2019년 7월에는 영재발굴단의 다재다능 트로트 아이돌로 소개되었습니다. 영재발굴단 마지막 화에서는 유산슬과 합동 공연을 했습니다. 이때 유산슬의 모습을 담고 있던 놀면 뭐하니에도 동시에 출연했습니다. 같은 해 11월 KBS 1 인간극장의 트로트 소년 동원이 5부작이 방영되었습니다. 정동원과 가족들의 일상이 소개되었습니다. 2020년 1월 TV조선 내일은 미스터트롯에 출연했으며 결승전에 진출하여 최종 5위를 달성했습니다. 2020년 12월 31일 2020 대한민국 동행세일 모델로서 공로를 인정받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장을 수여받았습니다. 어린 정동원은 아직 변성기는 오지 않았습니다. 변성기가 오면 주로 악기, 연주나 작곡 연습, 현재 운영 중인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먹방, 브이로그 등을 통해 사람들과 다양한 소통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직 14세 중학생인 정동원은 공식 SNS를 통해 새 디지털 싱글 내 마음속 최고 커밍순 이미지를 공개하며 5월 5일 어린이날 새 앨범을 준비 중이라는 깜짝 발표를 했습니다. 삐약이답게 가장 좋아하는 과목은 음악, 가장 싫어하는 과목은 수학이라고 합니다. 정동원은 국민 트로트 신동으로 대중의 꾸준한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10대 나이가 믿기지 않는 깊은 감성과 마음을 자극하는 가창력으로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 출연 및 효도합시다, 짝짝꿍짝 등 음원 발매, 드라마 꼰대인턴 OST 참여까지 활발한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삐약이 정동원은 매운 음식을 좋아하는 듯 하지만 잘 먹지는 못합니다. 고기 종류는 쌈장에 찍어 먹는 것을 좋아합니다. 미스터트롯 탑7 중 인터뷰 중 혼자만 탕수육 양념장 먹는 방법으로 부먹을 선택했습니다. 이유는 먹는 시간이 단축되어서라고 했습니다.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어서 새우는 못 먹는다고 했습니다. 이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짬뽕보다는 짜장면을 좋아합니다. 공개된 이미지에는 10대만의 감성을 담아낸 아기자기한 가방, 기차 등 소품과 귀여운 일러스트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미지 상단에는 신곡명, 발매일 등 신보에 대한 정보가 함께 적혀 있어 곧 공개될 내 마음속 최고 음원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높였습니다. 트로트계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다져온 정동원은 신곡 내 마음속 최고를 통해 틴트로틴트롯의 색다른 매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매번 놀라운 성장과 함께 다재다능한 스타성을 증명해왔던 만큼 이번 신곡은 정동원만의 영역을 구축하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예정입니다. 정동원의 새 디지털 싱글 내 마음속 최고는 어린이날 5월 5일 오후 6시 전 온라인 음원 사이트를 통해 공개됩니다. 어린 정동원에게는 독특한 형 삼촌 구분법이 있는데요. 35살 이상은 무조건 삼촌이고 그 이하는 형이라고 부른다는 기준이 있지만 그게 아닌 듯 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김호중입니다. 김호중과 임영웅은 동갑이지만 처음 이미지에 따라 임영웅은 형, 김호중은 삼촌이라 부릅니다. 김호중의 경우 친해진 다음에 정동원이 형이라고 부르려고 했으나 김호중이 매일같이 삼촌이 뭐 해줄까라고 물어서 그냥 삼촌으로 굳어졌다고 합니다. 신인선도 삼촌이라 부르고 이 둘보다 나이가 많은 안성우는 형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아는 형님에 출연하여 24살, 23살 연상인 민경훈, 김희철에게는 형이라 부르고 나머지는 다 삼촌이라고 특유의 제스처를 취해 삼촌들을 웃겼습니다. 정동원은 임영웅은 부모님처럼 가족처럼 잘 챙겨주는 형이라고 말했고 영탁은 선생님처럼 잘 가르쳐주고 잘 챙겨주고 재밌고 괜찮은 삼촌. 장민호는 나이 30살 차이에도 친구 같고 잘 맞는 삼촌. 이찬원은 명품 목소리로 노래해서 항상 부러운 형이라고 수줍게 말했습니다. 초록 우산 어린이재단은 정동원의 생일을 기념해 팬모임 스마일 밴드가 후원금 255만 원을 기부했다고 알렸습니다. 후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저소득 가정 아동들을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스마일 밴드는 지난해 2월에도 정동원 데뷔와 미라클 앨범 출시 1주년을 기념해 재단에 후원한 적이 있습니다. 스마일 밴드 관계자는 정동원 가수의 생일을 축하하며 다 함께 나눔에 동참하기로 했다며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어린이들이 꿈을 잃지 않고 정동원 가수와 함께 꽃길만 걷길 기원한다고 전달 소감을 전했습니다. 참 따뜻합니다.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 기부하는 팬클럽의 선행이 이어지고 있다며 국민 손자로 불리는 정동원 가수의 팬모임에서 십시일반으로 모인 후원금이 우리 아이들에게 잘 전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삐약이 정동원은 삼촌들에게 크게 혼난 적도 있습니다. 영탁이 정동원에게 호랑이 선생님다운 모습을 보인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동원은 24일 방송된 아내의 맛을 통해 미스터트롯 서울 공연 비하인드 스토리를 공개했습니다. 정동원이 대기실에서 남승민과 함께 짝짝꿍짝을 연습하고 있을 때 영탁이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의 모습을 본 영탁은 누구는 안무를 이렇게 하고 얘는 또 다르게 하고 잘 맞춰야 한다고 말하며 안무를 알려주었습니다. 짝짝꿍짝은 영탁이 만든 노래이기 때문에 음악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 것입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계속 안무를 틀렸고 긴장하지 않고 장난까지 쳤습니다. 이에 영탁은 너네 뭐해? 이러고도 가수야? 하나도 멋없어. 라며 쓴소리를 했습니다. 영탁 삼촌의 따끔한 회초리에 배우니까 훨씬 나아요라고 말했고 영탁은 남승민과 정동원을 동생 대하듯 하지 않고 동료 가수 대하듯 하며 호랑이 선생님으로 변신했습니다. 돈 내고 온 관객들한테 뭐 하는 거야? 프로 가수는 돈 받고 노래 부르는 사람이야. 허투루 하지 말라고라며 따끔하게 말했습니다. 덧붙여 영탁은 짝짝꿍짝 무대마다 삼촌이 뒤에서 보거든. 맨날 대충이야. 몇 년 후에 되돌아봤을 때 창피하면 어디 숨을 데도 없어. 다 남는 거야. 알겠어? 라며 선배 가수로서 진심 어린 충고를 전했습니다. 영탁의 따끔한 회초리에 정동원과 남승민은 최선을 다해 연습했고 정동원은 배우니까 훨씬 나은 것 같아요라며 흡족해했습니다. 두 사람은 무대에 올라 찰떡호흡을 자랑하며 완벽한 무대를 꾸몄습니다. 임영웅과 정동원은 천개의 바람이 되어를 선곡해 남다른 감성으로 깊은 울림을 전했습니다. 임영웅, 정동원의 무대에 원곡자 임영준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두 사람의 역대급 듀엣 무대 영상은 네이버 TV 조회수 25만 뷰를 기록했습니다. 영탁은 나훈아의 아이라엘을 선곡해 특유의 단단한 목소리와 발성으로 귀를 사로잡았으며 임영웅은 즉석에서 윤도현의 사랑 TW를 신청받아 감성 장인답게 짙은 감성으로 여운 폭발 무대를 펼쳤습니다. 이어 이찬원의 고장난 벽시계, 영탁과 정동원의 보약 같은 친구, 김희재의 내 마음 별과 같이 임영웅의 난 정말 몰랐었네, 장민호의 노랫가락 차차차로 신명나는 메들리 무대가 펼쳐졌습니다. 이날 T.O.P.는 어깨를 들썩이게 만드는 흥겨운 곡부터 마음을 울리는 감성적인 곡까지 다채로운 무대로 시청자들에게 풍성한 설 선물을 선사했습니다. 3일 방송된 TV조선 아내의 맛에서는 정동원이 출연해 서울집을 최초 공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정동원은 2007년생으로 올해 나이 14세입니다. 올해 중학생이 된 정동원은 학업과 방송 활동 등을 위해 서울에서 매니저와 함께 거주 중이십니다. 앞서 정동원은 아내의 맛을 통해 가족이 거주 중인 하동집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건축을 마친 하동집은 2층에는 정동원 이름을 건 카페를 운영하는 등 남다른 스케일을 자랑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정동원의 서울집 역시 깔끔한 모습으로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특히 정동원은 14살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빨래와 청소 등의 능숙한 모습을 보여 훈훈함을 안겼습니다. 부와 명성, 인기를 한몸에 누리는 연예인들을 논할 때면 흔히 현실 감각이 부족하다는 말이 나오곤 합니다. 현재의 인기가 마치 영원할 거라는 착각에 휩싸여 개구리 올챙이 적 생각 못하는 건방진 행동으로 구설에 오르는 연예인들을 수없이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좀 잘나간다고 제작진한테까지 갑질하다 사라진 배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드라마 패션 70, 베토벤 바이러스, 영화 영린 완벽한 타인 등 방송사, 장르 가리지 않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 오랜 시간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이재규 감독은 이제 막 조연출 딱지를 뗀 신참 PD 시절 배우 이정진으로부터 황당한 갑질을 당한 바 있습니다. 2003년 수많은 다모 폐인을 양산하며 일대 신드롬을 일으킨 드라마 다모를 준비하던 시기 이재규 감독은 일찌감치 남자 주인공 역할에 당시 조금씩 인지도를 알리던 배우 이정진을 조연 캐릭터의 김민준을 캐스팅했는데요. 그러나 가신인 티를 벗은 배우라고 하기에 이정진의 갑질은 도를 넘은 수준이었습니다. 이정진은 그동안 배우 활동을 하면서 상대 배우 복이 너무 없었다며 함께 작업했던 배우들을 무시하는 발언을 이어가더니 함께 캐스팅돼 있던 김민준을 보다 인지도 높은 배우로 교체할 것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이에 감독은 정진 씨 마음속에 있는 그런 바람은
우린 사무실 사람들과 정리를 하라고 조언을 하고 마무리가 되는 듯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정진은 계약서 서명 때 약속한 사전 액션 스쿨 연습도 1개월단 2번 모습을 비출 뿐 그마저도 하는 둥 마는 둥이었다고 합니다. 석연치 않았지만 이재규 감독은 수차례 회의를 거듭한 후 이정진을 놓칠 수 없다는 생각에 결국 김민준에게 사정을 설명한 뒤 해당 캐릭터를 이서진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정진은 이서진도 별로였는지 계속해서 천식이나 알레르기 핑계를 대며 때우기식으로 사전 연습에 불성실한 태도를 이어갔다고 합니다. 급기야 대본 연습과 테스트 촬영이 있던 날 대본 연습에 참석했던 이정진은 연습이 끝나자마자 사무실과 전화 통화를 한 후 일방적으로 사라졌습니다. 감독은 하지원과 이서진을 데리고 테스트 촬영을 진행하게 되었고 극도로 화가 치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후에 이정진 회사 사장은 감독에게 배우가 마음을 잡지 못하니 감독님께서 좋게 달래주셔라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상당한 연기 경력을 자랑하는 베테랑 배우가 있어도 충분히 월권이라는 반응을 자아낼 만한 이정진의 갑질 행위에 이재규 감독은 슬슬 부하가 치밀기 시작했고 이리고 뭐고 다 뒤집어 엎고 싶은 생각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연출자로서 한 번은 용서를 해주자는 생각이 들어 이정진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이 만남에서 감독은 더 기가 막히게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정진은 상대 역이 적합하지 않다면 그 사람을 쳐낼 수밖에 없다. 강자가 약자를 이기는 게 사회 현실 아닙니까라며 이재규 감독은 단박에 출연 파기를 결정, 향후 이정진과 작품을 함께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하며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고 합니다. 시종일관 미소를 지으며 감독과 대화하던 이정진은 감독이 나오자 자기 매니저에게 왜 저 감독이 이 자리에 오는지 미리 얘기해주지 않았냐면서 화를 내며 테이블을 엎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정진이 맡았던 역할은 이서진에게, 이서진이 맡기로 했던 역할은 김민준에게 돌아갔고 우여곡절 끝에 첫 선을 보인 다모는 말 그대로 대박이 납니다. 이정진이 놓친 황보인 캐릭터는 아프냐 나도 아프다라는 명대사를 남기며 이서진에게 연기대상 남자 우수상을 안겨줬습니다. 김민준 역시 다모를 통해 연기대상과 백상예술대상에서 남자 신인상을 수상하며 커리어에 방점을 찍었고 이재규 감독도 다모 덕분에 연출 실력을 인정받고 커리어를 쌓아나갈 수 있었습니다. 한편 굴러 들어온 복을 제 발로 찬 이정진은 출연 계약 파기로 MBC로부터 고소를 당해 1억에 가까운 돈을 물어줬고 괘씸죄로 한동안 출연 정지 명단에 올랐다고 합니다. 현재 이정진은 지난 3월 라디오 스타도 아닌 비디오 스타에 게스트 중 한 명으로 출연한 것 외에 방송 출연이 전무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을 누르시면 신박한 연예계 뒷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비상하던 배우 서혜지가 휘청이고 있습니다. 화려하게 날갯짓하던 그의 이미지는 하루아침에 실추됐고 날개가 꺾인 채 급추락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혜지는 수혜 닮은 꼴로 불리며 라이징 스타로 떠올랐고 데뷔 초부터 주연급으로 활약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만큼 높은 인기를 끌진 못했습니다. 그러다 인생작을 만났습니다. 서혜지는 2017년 방송된 OCN 드라마 구해줘로 자신의 잠재력을 폭발시켰습니다. 극중 사이비 종교에 맞서 싸우며 세상 밖으로의 탈출을 감행하는 장상미 역을 맡아 열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서혜지는 한 드라마 사이코지만 괜찮아로 절정의 인기를 누렸습니다. 극중 아동문학작가 고문영 역할을 맡은 그는 가슴 아픈 가족사로 인해 가시처럼 날카로워진 인물을 설득력 있게 그려내며 연기력을 입증했고 헤어와 메이크업, 스타일 등 모든 면에서 한층 더 세련된 모습으로 남녀불문 인기를 끌었습니다. 화려하게 비상하던 그는 갑작스럽게 터진 김정현 조종설로 어퍼컷을 맞습니다. 연예매체 디스패치의 보도로 서혜지가 과거 배우 김정현과 연인 관계였음이 밝혀졌고 김정현이 극중 상대 배우인 서연과 스킨십을 하지 못하도록 조종했다는 의혹이 일었습니다. 김정현 조종설 논란이 거세지자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김정현도 다른 드라마를 촬영하고 있던 서혜지에게 키스신을 하지 말라고 했다. 타인과의 스킨십에 대한 연인 간의 질투라며 연인 사이인 배우들 간에 흔히 있는 애정 싸움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김정현이 시간을 촬영하고 있던 때는 서혜지가 출연한 한 드라마 무법 변호사 방영을 막 끝냈을 시기입니다. 해당 작품에서 서혜지는 상대 역인 이준기와 키스신 배드신 등 숱한 로맨스 장면을 만들었습니다. 촬영장에서 서혜지는 이준기를 향한 과한 연기에 NG가 납니다. 이준기가 서혜지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장면에서 서혜지가 과한 애교를 부리자 이준기가 지적을 합니다. 그냥 씩 웃어. 잉 이런 거 하지 마요. 잉 이게 이상한 거야. 지적을 받자 자기도 민망한지 이준기에게 안깁니다. 계속 촬영을 이어나가지만 제대로 집중하지 않자 참다 못한 감독은 서혜지에게 호통을 칩니다. 야! 장난치지 말고! 10%만 넣게 10%만!
뿐만 아니라 촬영 중이 아닌데도 난데없이 이준기의 머리를 쓰다듬거나 애교를 떠는 모습도 보입니다. 이 같은 전철이 이날 보도된 서예지가 김정현의 스킨십 장면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대화 내용을 두고 내로남불이란 소리가 터져나오는 이유입니다. 이 밖에도 서예지의 과거 영상들 또한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김수현과 함께 출연했던 사이코지만 괜찮아에서 서예지의 행동들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대본을 맞추는 중 서예지가 갑자기 김수현 손에 뽀뽀를 합니다. 김수현은 놀랐는지 손을 뗍니다. 또한 두 사람이 진행한 인터뷰에서 김수현과 연기하면서 가장 좋은 점이 뭐냐고 묻자 서예지는 눈이 즐겁다고 대답합니다. 김수현은 이에 당황한 듯 그대로 굳어버립니다. 2017년에는 김재욱과 함께 출연한 영화 다른 길이 있다가 개봉했을 당시 두 사람이 홍보차 라디오에 출연했습니다. 두 사람의 배드신에 대해 DJ가 질문하자 김재욱이 남성분들이 기대할 만한 그런 배드신이 아니라 중요한 감정신이었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었다고 차분하게 대답합니다. 이에 서예지는 덧붙이는 말을 하며 배드신 과정에서 있었던 자극적인 장면이 상상이 되도록 뉘앙스를 유도하여 김재욱을 당황시킵니다. 하지만 서예지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신이 나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좀 19금이지만 뭐 깊게는 말고 어쨌든 제 이제 아, 진짜 몰입도 장난 아니에요. 너무 딥하진 않네. 괜찮으시겠어요? 여기까지 하자. 아니, 영화를 어쨌든간- 보시면은 네. 아니 어쨌든간 제가 여기서 끝나면 진짜 더 이상한데. 네. 제가 너무 딱딱해 있으니까 네. 이렇게 굳어 있으니까 이렇게 조금 올라와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사랑을 이렇게 해주려고 하는데 네. 제가 너무 또 간지러운 거예요. 당시 서예지는 김재욱을 옆에 태우고 음주운전을 하는 신이 있었다면서 리얼리티를 살리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서 운전했는데 버스가 오더라. 그래서 정말 죽을 뻔했다. 큰 사고가 날 뻔했고 좀 무섭기도 했지만 감독도 김재욱도 다 놀라게 했다는 생각에 희열을 느꼈다는 깜짝 발언을 해 좌중을 놀라게 했습니다. 일반인과 다른 상식을 가진 듯한 서예지의 모습 어떠셨나요?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을 누르시면 신박한 연예계 뒷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트로트 여신 설아윤이 올해도 전방위적인 활약을 이어가며 화려하게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군통령을 넘어 엄통령까지 접수한 설아윤은 최근 엄정화의 배반의 장미를 선곡, 카리스마, 섹시의 매력과 자신만의 내공을 증명하며 기립박수를 이끌어냈습니다. 설아윤은 2021년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왕성한 활동을 보여주며 역시 설아윤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도 설아윤은 KBS의 간판 프로그램인 트롯 매직유랑단, 유희열의 스케치북, 부르의 명곡에 출연, 팔색조 매력을 뽐내며 시청자들의 마음을 흔들어 놨습니다. 지난 17일 방송된 부르의 명곡은 설아윤의 진가를 오롯이 느낄 수 있는 무대였습니다. 경연 이후 같은 팀인 진해성은 설아윤에 대해 우리 팀의 자존심이다. 설아윤이 설아윤했다며 설아윤에 대한 무한 신뢰를 보였고 코치팀의 홍경민은 경연의 결을 정확히 꿰뚫은 자의 무대였습니다. 부르의 명곡 무대에 가장 최적화된 슈퍼루키가 아닌가 싶다고 극찬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프로그램을 통해 설아윤은 노래면 노래, 춤이면 춤, 예능이면 예능 모두 완벽한 모습을 선보이며 쉽게 범접할 수 없는 독보적인 완성형 트로트 가수로 성장하는 중에 있습니다. 또 트로트판을 뒤흔든 섹시 여신, 군통령을 넘어 좀 더 폭넓은 세대로까지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설아윤은 방송 외에도 한국국토정보공사의 마을의 전설 MC를 맡아 전국 방방곡곡을 돌며 숨어있는 명소들을 소개하고 있고 방송을 통해 새로운 광고 계약 소식을 알렸습니다. 설아윤은 각종 무대와 행사, 군부대 위문 공연에서 관객을 빠져들게 만드는 매력으로 현장에서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내 주목받기 시작했고 점차 활동 영역을 넓혀왔습니다. 그는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더욱 더 자신을 다듬질해 갈 예정이십니다. 이런 일련의 프로그램을 통해 설아윤은 노래면 노래, 춤이면 춤, 예능이면 예능 모두 흠잡을 데 없는 모습을 선보이며 쉽게 범접할 수 없는 독보적인 완성형 트롯 가수 캐릭터를 완성시켰습니다. 각종 무대와 행사, 군부대 위문 공연에서 관객을 빠져들게 만드는 매력으로 현장에서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내 행사의 여왕 군통령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설아윤은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더욱 자신을 다듬어가겠다는 각오를 갖고 있습니다. 설아윤은 브레이브 걸스의 롤린에 맞춰
가오리춤을 추며 등장해 시선을 집중시켰습니다. 특히 군통령으로 유명한 설아유는 남성 참가자들의 열렬한 환호를 받았습니다. 한편 가수 한강은 과거의 짠한 사연을 밝혀 시선을 집중시켰습니다. 한강은 과거의 주부생활 잡지에 광고 마케팅을 맡았었더라며 그런데 트로트가 너무 좋아서 전향을 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김신영은 그래 주부생활은 미용실계의 타임지야라고 말에 폭소를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송가인의 짠한 사연도 공개됐습니다. 나도 과거에 반지하에서 곱등이 나오는 곳에서 살았다라고 말한 송가인은 장마철에는 신발이 둥둥 떠다니고 그랬습니다. 신발을 다 버리고 그랬다라며 여기 고생 안 하신 분들 없을 거예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설아윤의 눈물도 전파를 탔습니다. 설아윤의 무대가 끝난 뒤 송가인은 정말 많이 늘었더라며 솔직히 2년 전에 야외 무대에서 봤을 때는 좀 그랬는데 이제 정말로 잘 앉습니다. 아까 리허설을 봤는데 AR을 틀어놓은 줄 알았다고 설아윤을 특급 칭찬했습니다. 이를 듣던 설아윤은 폭풍 눈물을 쏟았습니다. 평소 절친한 선배에게 들은 칭찬에 감정이 복받쳤던 것. 참가자들은 설아윤을 미소를 띤 채 바라보며 위로해줬습니다. 설아윤은 브레이브 걸스의 롤린에 맞춰 가오리춤을 추며 화려하게 등장해 트로트 군통령 엔딩 요정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이날 출연자들은 무명 시절 에피소드를 털어놓은 가운데 설아윤은 내게 얼굴 다 갈아엎어야 돼. 얼굴 너무 크다. 너 못생긴 거 알지? 라고 하더라. 그래서 엄마 손잡고 코 성형을 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어 12년간 연습생 생활을 했는데 아이돌 데뷔가 무산됐다. 무대 위에서 노래 부르는 건 다 똑같다고 생각했고 트로트에 푹 빠져서 전향했다면서 자존감이 바닥일 때 더 유닛이라는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간 적이 있다. 저만 트로트 가수고 피해를 주면 안 된다는 생각에 호흡곤란이 와서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간 적 있다. 다행히 공황장애를 빨리 치료해 지금은 나아진 상태라고 밝혀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설아윤은 또 군대 행사에 가면 너무 좋다며 저는 무대 밑에 내려가서 군단장님과 블루스도 치고 논다. 친한 누나 스타일로 같이 놀자고 분위기를 이끈다고 인기 비법을 전했습니다. 설아윤은 화보 촬영 당시 진행한 인터뷰에서 남사친이 갑자기 남자로 보이면 어떻게 할 거냐는 질문에 마음을 전하지 못할 것 같다. 우정을 깨고 싶지 않다. 면서 평소 연애관을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결혼, 남자친구, 이상형 등에 대해서도 공개했습니다. 설아윤은 화려한 개인기도 공개했습니다. 파워 섹시 댄스로 무대를 뜨겁게 달구는가 하면 장윤정, 홍진영, 지원이 등 선배 트로트 가수들의 신들린 성대모사, 500원 동전도 거뜬히 들어가는 콧구멍 개인기까지 선보이며 팔색조 매력을 드러냈습니다. 트로트계의 설현으로 불리는 설아윤은 그간 걸그룹이 차지했던 군통령의 타이틀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녀는 라디오에 출연해 한 달 군부대 행사만 11회 정도 치른다고 공개했습니다. 설아윤은 자신의 수입에 대해 일주일 내내 4인 가족끼리 외식으로 소고기를 먹을 수 있는 정도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녀가 받고 있는 행사비는 500만 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한 달에 평균 30에서 40회 정도 행사를 소화한다고 하니 행사 수입만 월 2억 원에 달하는 셈입니다. 대단해요. 송가인이 데뷔 후에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다고 자신의 경험담을 털어놓았습니다. 송가인은 데뷔했는데 일이 없으니까 계속 국악 공연을 해야 했었다. 가서 다시 국악인이 되는 것이라며 수입이 없으니까 아르바이트라도 해야겠다 싶었다. 홍대 옷가게에서 하루 12시간씩 일했다. 하루에 100만 원도 팔아봤다. 경연 전날까지 비녀도 만들어서 판매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같은 방송에 출연한 홍자도 송가인을 거들었습니다. 홍자는 거취 문제가 힘들었다. 고시원에 오래 살기도 했었다. 쥐가 나오는 곳도 있었다. 이 말을 다 안 믿으시더라라며 집이라는 게 참 힘들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성대용종으로 수술까지 받으며 힘든 나날을 보냈다고도 했습니다. 그는 데뷔하고 경험을 쌓기 위해 공연을 진짜 많이 다녔다. 그러니까 목소리가 정상이 아니더라. 병원에 가보니까 성대용종이었다. 제거 수술이 전신마취였다. 그걸 하고 1년간은 거의 말을 안 했다. 저와의 싸움이었다라고 회상했습니다. 이어 1년 지나고 나니 오히려 또 시작이었다. 노래를 부르던 대로 부르면 목이 또 다칠 거라 생각했다. 그래서 새로운 창법을 찾아야 했다. 그때부터 한 4년은 엄청 연구를 했다.
너무 힘들었는데 버티다 보니까 몰두를 하게 됐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홍자는 행사비를 못 받는 일도 있었다고 회상했습니다. 그는 제가 무명 때 엄마가 매니저 역할을 다 해주셨다. 엄마가 잡은 공연을 마치고 왔는데 행사비 들어왔냐고 했는데 머뭇거리시더라. 확인해보고 넣어준대 하셨는데 알고 보니까 엄마가 엄마 돈으로 입금을 한 거였다. 행사 측에서 출연료를 안 줬는데 제가 그 사실을 알면 지치고 포기할까봐 겁이 나서 그랬다고 하시더라라고 했습니다. 송가인도 홍자의 말에 공감했습니다. 그는 행사 페이가 회사랑 행사 측이랑 안 맞았다. 근데 엄마는 딸이 무대에 섰으면 좋겠다 하신 거다. 엄마가 차액을 회사에 입금하고 무대에 올랐었다. 그때 마음이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더라라며 울컥해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송가인은 자신을 둘러싼 다양한 소문에 대해 해명했습니다. 송가인은 100억 원을 벌었다는 100억 수익설에 대해 그렇게 벌지 않았는데 오해들을 받으니 부담스럽더라라며 월세집에서 전셋집으로 이사한 것이 가장 큰 지출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어 명품녀라고 찍힌 이미지에 대해 수입이 생기고 고마웠던 분들께 보답하기 위해 선물하려 했던 것이다라며 개인 판소리 선생님을 비롯해 그동안 선물하지 못했던 분들을 위한 명품 구매였다고 말했습니다. 작년 송가인은 무리한 스케줄에 소속사에 죽을 것 같다고 호소했던 경험을 털어놔 충격을 안겼습니다. 이에서 3시간의 수면 시간과 불규칙한 식사에 얼굴이 붓자이를 오해한 악성 댓글이 난무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송가인은 음악 방송에 출연하는 게 가장 꺼려졌다며 아이돌 그룹 사이에서 노래하니까 제가 이모 같더라고 털어놨습니다. 실제로 송가인은 외모를 비하하는 악플 때문에 가슴앓이를 했습니다. 한 번은 송가인이 직접 나한테 악플 달 시간에 다른 생산적인 일을 해라고 악플러를 혼낸 적도 있습니다. 무명 시절은 길었지만 현재 송가인의 인기는 엄청납니다. 송가인은 무속인들이 내 사주로 많은 콘텐츠를 제작하더라며 유튜브를 통해 확인한 2021년 자신의 운세를 소개했습니다. 올해 신곡 2에서 새 곡이 대박 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송가인은 무속인인 어머니에 대해 어머니는 안 좋은 건 피해가라고 이야기해 주시지만 좋은 건 이야기 안 하신다고 전하며 자식이다 보니 중립을 지키기 어려워 좋은 쪽으로 이야기해 주시지만 안 좋은 건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신다고 부연했습니다. 송가인은 히트곡이 없는 가수라는 꾸준한 악플에 시달린다고 토로하며 남의 곡 하지 말고 내 히트곡 만들라는 소리에 히트곡 내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트로트 여신 송가인과 홍자가 서로의 몸매를 극찬했습니다. 정미애는 해외 콘서트 때 송가인이 탈의한 것을 봤는데 생각보다 볼륨이 있고 글래머더라는 제보에 대해 송가인이 옷을 입으면 허리와 엉덩이의 구분이 잘 없습니다. 초등학생이나 아기들 몸매 같은데 대기실에서 탈의하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대단하더라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진 제보에는 홍자 언니는 몸매가 예술이다. 노출을 안 해서 몰랐는데 가슴도 크고 복근이 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에 송가인은 홍자가 선명한 11자 복근이 있다. 내가 몸 좋은 사람에게 관심이 많은데 홍자는 가슴도 딱 있고 말랐는데 엉덩이도 있다. 라인이 너무 좋다. 고 밝혔습니다. 이에 홍자는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들지 못했고 함께 듣던 강호동과 남창희 역시 민망함에 얼굴을 가려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하지만 송가인은 이에 그치지 않고 언니 내가 만약 언니 남자친구면 진짜 좋겠다고 말했다며 몸매의 화가 앞뒤로 굉장히 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홍자는 진짜 그 얘기를 했다. 기억을 하고 있구나 라고 말했고 답이 이모는 막 몸매성이 나 있었구나라고 송가인의 얘기에 말을 보탰습니다. 그러자 송가인은 내가 좋아하는 복근이 있으니까 언니의 몸매를 보고 나서 더 매력적으로 보였고 멋있다. 언니 몸을 만져보면 탄탄하고 근육질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강호동은 관리와 노력이 대단했던 것이다. 그래서 그 작은 체구에서 애절한 보이스가 뿜어져 나올 수 있었던 것 같다라며 이를 동의했습니다. 송가인과 홍자는 방송에서 라이벌 구도로 조명받다 보니 두 사람 사이 갈등이 있다는 소문도 생겨났습니다. 이에 송가인과 홍자는 방송을 통해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송가인은 미스트롯 11 데스매치 당시 대결 상대로 홍자를 지목했습니다. 그 후 두 사람 어색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홍자는 가인이가 날 지목했을 때 꿈인 줄 알았습니다. 배신감의 충격이 이틀이나 갔습니다면서 데스매치가 정말 잔인했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부정적인 생각을 한 것 같다고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두 사람은 데스매치 방송 당일까지 서로 자주 주고받던 문자조차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에 송가인은 언니를 짓밟고 올라가려고 한 게 아니었다고 해명했고, 홍자도 가인아 언니가 먼저 괜찮다고 문자로 했어야 했는데 오해하지 마. 내 마음 알고 좋아했단다라고 말해 훈훈한 기류를 풍겼습니다. 미스트롯의 시청률은 14.4%를 돌파하며 종편 개국 이래 최고의 예능 시청률을 4번이나 갈아치우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웠습니다. 더불어 B드라마 출연자 화제성 TOP10의 무명 가수였던 송가인이 1위, 홍자가 2위 그리고 정미애가 4위, 김소유가 8위를 차지하는 등 온라인상에서도 뜨거운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요동치는 순위 전쟁이 발발한 끝에 1위 송가인 -2위 정미애, -3위 홍자 -4위 김나희 -5위 정다경이 최종 TOP5로 선발돼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TOP5는 떨리는 마음으로 결승전에 돌입했고 히트곡 메이커 용감한 형제 2단 옆차기, 어머나의 작곡가 윤명선이 미스트롯에 직접 전달한 미발표 신곡을 부르는 작곡가 미션에 돌입했습니다. 이에 송가인 정미애 홍자, 김나희 정다경은 일주일 안에 한 번도 도전해보지 않았던 장르에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았던 창법으로 신곡 마스터를 해내야 하는 극한의 미션을 위해 혼을 불태우는 맹연습을 가동했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불렀던 노래들과 확연히 다른 분야이기에 극심한 스트레스와 고충을 겪었습니다. 특히 준결승에서 이미 성공 난조를 겪었던 송가인은 샹송풍의 신곡에 도전하는 과정에서 창법을 바꾸느라 성대에 무리가가 녹화 당일 극심한 목 통증을 호소했습니다. 또 한 명의 강력한 우승 후보인 홍자 역시 하와이언 풍의 댄스와 창법을 소화하느라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었던 탓에 무대 뒤에서 대성통곡하는 사태까지 연출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몇몇 진출자들은 갑자기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 통증을 호소하며 리허설 도중 응급으로 병원을 찾는 등 크고 작은 사고도 속출했습니다. 더욱이 결승전에 대한 압박감으로 인해 출연자 전원이 무대 위에서 눈물을 흘리며 오열하는 사태까지 벌어지면서 지켜보는 제작진도 숙연해지고 말았습니다. 정다경은 두렵기도 하고 걱정된다. 김나희는 스스로에게 속상하다라고 떨리는 마음을 털어놨고, 홍자는 제2의 콩깍지 사태가 예상된다며 울먹였고, 송가인 역시 울컥울컥해서 겨우 노래를 마쳤다며 누구 하나 우승에 대한 자신을 갖지 못한 채 작곡가 신곡 미션 너무 힘들다는 말로 혼전의 양상을 연출했습니다. 미스트롯 미주 투어만큼이나 송가인과 홍자의 입출곡 당시 현장은 화제가 됐습니다. 송가인과 홍자의 팬클럽이 양쪽으로 나뉘어 공항을 점령했고, 이를 본 유재석과 전현무는 H.O.T와 잭스키스를 보는 것 같다며 평화로운가 라고 물었습니다. 송가인과 홍자는 서로 다 친하시고 다른 사람 피해갈까 봐 조용히 해주시고 다른 멤버들까지 두루 챙겨주신다고 팬클럽 자랑에 앞장에 섰습니다. 송가인이 홍자에게 사귀고 싶다고 말했을 만큼 둘 사이는 가까운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송가인은 홍자의 몸매에 많이 반한 것 같습니다. 두 사람 우정 변치 마세요. 연예인의 성공 가능성을 누가 장담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연예계에서 누군가가 가끔 예상치 못한 인생 역전 순간을 맞이한 뒤 순식간에 떡상 또는 역주행하는 사례를 몇 번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 전까지 해당 연예인이 열심히 노력하고 활동해온 결과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그 순간이 인기 상승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연예인들이 한순간에 인생 역전을 경험했을까요? SLR 클럽, 뽐뿌, 웃긴 대학 덕후 등 국내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연예인 3대 인생 역전 짤 대표적인 사례 경우를 순간 포착한 움짤과 영상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2014년을 강타한 전설의 짤 해리의 이입니다. MBC 예능 진짜 사나이 여군 특집편에 출연한 해리는 훈련을 마치고 진행한 회소식에서 서운한 마음에 그 무서운 분대장에게 폭풍 애교를 보여줍니다. 결과는 그야말로 떡상. 그동안 무난한 인기에 아이돌 멤버 중 하나였던 해리는 이후 그야말로 대세 연예인으로 등극합니다. 한 매체는 해리가 이후 촬영한 광고 계약금을 빗대어 이때 해리의 애교를 2억짜리 2인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또 해리는 이 예능에서 배우 하정우 못지않은 폭풍 먹방을 선보여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2. 원조 위문 공연 직캠 EXID 아니. 지금은 누구나 아는 노래 EXID의 위아래는
사실 발표 3개월이 지나도록 인기가 없는 곡이었습니다. 그러나 2014년 10월 멤버 아니가 파주 한마음 위문 공연에서 선보인 위아래 직캠 영상이 우연히 누리꾼들에게 발견. 이 노래는 차트를 역주행하며 대한민국을 위아래 신드롬으로 빠뜨렸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아래에 언급하는 역주행 주인공 역시 한이와 마찬가지로 위문 공연 영상으로 확 떠올랐다는 점입니다. 이후 한이는 뮤직뱅크 인터뷰에서 직접 해당 직캠 촬영자를 언급하며 직접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해당 영상은 그 뒤로도 꾸준한 인기를 얻어 28일 기준 3,400만 조회수를 돌파하는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마지막 인생 역전의 주인공은 브레이브걸스입니다. 긴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2021년 혜성처럼 나타나 차트를 휩쓸어버린 브레이브걸스가 4년 전 발표한 노래 롤리는 당시에 큰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2월 유튜브 채널 비디터가 올린 브레이브걸스 롤린 댓글 모음 영상이 그동안 군부대에서 브레이브걸스 위문 공연을 감명 깊게 봤던 누리꾼들에게 주목을 받아 떡상. 이후 각종 음악방송에서 1위를 차지할 정도로 흥행 돌풍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해당 영상에는 브레이브걸스가 참여한 다양한 국방TV 위문 공연 장면들이 섞여 있는데 현장에서 롤린에 폭발적으로 환호하는 장면들의 모습과 이에 호응하는 멤버들의 퍼포먼스, 재치있고 적절한 드립이 난무하는 댓글 구성 덕분에 영상은 매우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해당 영상은 약 2개월 만에 1,800만 조회수를 돌파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유튜브의 동영상 노출 알고리즘은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알고리즘의 간택을 받는 것이 고로또 당첨과 마찬가지라는 말이 유튜브 이용자들 사이에서 나옵니다. 자고 나면 새로운 노래와 가수가 쏟아져 나오고 경쟁의 포화 상태에 이른 요즘 초반에 팬들의 시선을 끌지 못하면 뒤늦게야 다시 주목받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EXID나 브레이브걸스의 역주행이 괜히 그 자체로 화제가 된 것도 이런 희소성 때문입니다. 위아래와 롤린의 역주행에는 모두 직캠이라는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직접 촬영한 캠 동영상에 약자로 팬들이 좋아하는 연예인을 촬영한 모습을 유튜브나 SNS 등에 올리는 게 유행이 되었고 아예 직캠만 전문적으로 촬영하는 팬들도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편집된 영상과는 다른 현장감, 규제와 격식에 얽매이지 않는 외부 공연에서만 볼 수 있는 아티스트의 매력을 담아내는 것이 바로 직캠의 강점입니다. 브레이브걸스 유정과 EXID의 한이 등 팀 내 인기 멤버들은 군부대 위문 공연이나 축제 행사에서 공연하는 모습이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며 역주행 신화의 시발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팬들이 직접 영상을 촬영하고 다른 팬들이 그 콘텐츠를 함께 공유하며 노래와 아티스트의 숨겨진 매력을 확인하고 온라인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팬덤이 형성됩니다. 여기서 TV나 언론 같은 기존 미디어 매체에는 전혀 의존하지 않고서도 팬덤과 온라인을 통한 화제몰이가 가능한 시대가 됐다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만큼 아티스트의 매력을 알릴 수 있는 창구가 다양해졌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팬들이 역주행 신드롬에 더 뜨겁게 반응하는 이유는 오로지 자신의 안목으로 기존 레거시 미디어나 주류 엔터테인먼트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이 좋아하는 스타나 음악의 매력을 직접 발굴 육성해냈다는 성취감 때문입니다. 물론 역주행이 성공할 수 있었던 데는 아티스트 역시 자신에게 돌아올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 쌓아온 무대와 음악 팬들을 대하는 진정성은 대중들도 그들의 역주행에 진심으로 인정하고 응원하게 만드는 원동력으로 작용했습니다. 역주행이 잠깐의 반짝 돌풍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부터가 중요할 것입니다. 유튜브라는 새로운 플랫폼의 등장,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대중의 관심으로 얻게 된 기회를 잘 활용하여 제2의 깡 신드롬이나 제3의 브레이브걸스 같이 재평가받을 기회를 잡는 아티스트들이 더 많이 발굴되길 기대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을 누르시면 신박한 연예계 뒷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미스트롯이 탑7인 양재은, 홍지윤, 김다연, 김태연, 김희영, 별사랑, 은가은의 슬프 브이로그가 지난 22일 첫 공개가 됐습니다. 공개된 영상 속에는 김태연의 생일을 맞아 깜짝 축하 파티를 선사하는 훈훈한 탑7들의 모습부터 똥손 탈출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홍지윤의 휴일 브이로그, 라탄공예에 도전한 은가은과 편의점 즉석 라면을 처음 접하는 양지은, 촬영 중 바닷가에서 여유를 즐기는 김다연 등 탑7의 엉뚱하고 다양한 일상이 담겨 있습니다. 이들 중 홍지윤은 지난 3월 생애 첫 광고로 화장품 모델에 나서며 광고 업계의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이후 식품 광고, 새로운 화장품 CF의 모델로 발탁되는 등 왕성한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의료기구 광고 모델로 활동하며 광고업계에 떠오르는 블루칩으로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여 많은 이들의 이목을 단숨에 사로잡았습니다. 미스트롯 이후 승승장구하고 있는 홍지윤이지만 그녀는 과거 데뷔가 무산된 아픈 경험이 있습니다. 걸그룹 데뷔를 목표로 했으나 다리 부상으로 6개월가량 연습하지 못했고 이를 계기로 아이돌 데뷔를 포기했다고 합니다. 미스트롯 2에서 홍지윤은 3년 전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에 출연한 적 있다면서 그 프로그램이 믹스나인이라고 콕 집어 말했습니다. 믹스나인은 프로듀스 101 시리즈를 기획한 한동철 PD와 YG 엔터테인먼트가 손을 잡고 제작한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입니다. 제작 발표 당시 많은 화제를 모았으나 방영 이후 큰 반향은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믹스나인은 총괄 프로듀서인 양현석이 직접 각지를 누비며 아이돌 기획사에 찾아가 연습생을 상대로 오디션을 진행했습니다. 믹스나인 SNS에서 공개한 춘 엔터테인먼트 기획사 오디션 현장 사진을 살펴보면 홍지윤과 홍주연 자매의 모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처음 예상대로 홍지윤과 홍주연 자매는 같은 기획사 소속으로 함께 눈물과 땀을 공유했던 연습생 동료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다리 부상으로 오디션엔 합격했으나 믹스나인 본방송에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심지어 시청자가 투표할 수 있는 170인 명단에도 없습니다. 홍지윤을 발견할 수 있는 영상은 따로 공개한 기획사 오디션 영상과 30초 PR 영상뿐입니다. 30초 PR 영상에서 홍지윤은 장윤정의 짠짜라를 부르고 있습니다. 홍지윤이 믹스나인 기획사 오디션에서 장윤정의 짠짜라를 부른 무용담은 미스트롯 2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리 부상으로 결국 출연을 포기한 것입니다. 그녀는 어렸을 때부터 음악을 상당히 좋아했다고 하는데요. 처음엔 동료와 성악으로 음악을 시작하다가 우연한 기회로 국악 공연을 보게 되었고 그 후로 국악의 매력을 느껴 초등학교 6학년 시절부터 국악을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10년간 노래를 불러오며 드디어 그녀가 가장 꽃이 필 시절 20살에 갑작스럽게 성대낭종이 와서 힘든 시기를 보냈었다고 합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서 노래를 포기할까 했지만 노래를 하지 않고는 살 수 없을 것 같아 그 뒤로 아이돌 연습생으로 들어가 가수의 꿈을 키운 것인데 그것마저도 좌절됐던 것입니다. 이러한 어두운 과거에도 불구하고 현재 홍지윤은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녀는 최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감사합니다 비타민과 수분 충전 상큼한 수분 비타민으로 1일 리팅하세요 라는 글과 함께 2장의 사진을 게재하며 자신의 근황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공개된 사진 속 홍지윤은 어깨가 드러난 분홍색 드레스를 입고 선물 받은 꽃을 들고 있는 모습, 인형 비주얼을 자랑하며 환하게 웃고 있는 홍지윤이 보는 이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바비 인형 같은 비주얼과는 달리 단단하면서도 성굵은 음색이 돋보이는 반전 매력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 홍지윤의 이상형에 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지난 3월 방송된 미스트롯이 토크 콘서트에서는 준결승 진출자들이 모여 지난 3개월간의 추억을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방송에서 이상형이 어떻게 되냐는 질문에 홍지윤은 바르고 착하고 인성이 좋아 보이는 사람을 좋아한다. 대표적인 연예인으로 강하늘 씨라고 언급했고 은가은은 이민기, 양지은은 이정재를 이상형으로 꼽았습니다. 이어 이들이 밝힌 뜻밖의 비밀들을 공개했는데요. 양지은은 저는 머리를 매일 안 감는다고 말했고 은가은은 저는 겨드랑이 털이 안 난다고 털어놔 주위를 폭소케 했습니다. 곧바로 홍지윤도 저는 쌍꺼풀 수술을 2번 했다고 고백해 지나치게 솔직한 모습으로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이상 영웅본색이었습니다. 이런 말씀드리는 게 참 익숙치 않은데요. 즐거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28일 밤 방송된 종합편성 채널 TV조선 예능 프로그램 뽕숭아학당에는 몸보신 특집이 그려졌습니다. 뽕숭아학당 인생학교 48회는 닐슨 코리아 기준 전국 시청률 9.4%를 기록, 분당 최고 시청률은 10.3%까지 치솟으며 수요예능 전 채널 1위 독주 체제를 이어갔습니다. 이날 방송에서는 임영웅, 영탁, 이찬원, 장민호, 김희재, 황윤성 트롯맨들이 육해공 끝판왕 보양식을 쟁취하기 위한 극한의 도전에 나섰습니다. 먼저 다짜고짜 시작된 심신 테스트에서는 난데없는 공용대와 복면 군단의 습격으로 알아보는 담력 테스트와 스티로폼으로 제작된 돌을 던져서 하악해본 순발력 테스트 등이 실시됐습니다. 첫 번째로 등장한 장민호는 갑작스러운 공용대에 귀여운 훈육을 쏟아냈고 영탁은 공용도 따라오지 못할 속도로 전력 질주에 웃음을 안겼습니다. 복면 군단과 멱살잡이를 하며 용감무쌍하게 맞선 김희재와 잔뜩 겁먹은 모습으로 소리를 지른 황윤성, 그리고 소스라치게 놀라 뒷걸음질 친 이찬원까지 트롯맨들은
각양각색 리액션을 드러내 웃음꽃 만발한 오프닝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임영웅은 멤버들이 오기 전 혼자 교실에 앉아있는 모습으로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는 제가 혼자 인사를 드리는 이유는 발이 이렇게 됐다. 여러분들께 맨날 건강하고 행복하시라고 말하던 건강 행복 전도사가 이렇게 다리를 다쳐버렸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날이 좋아 밖에서 신나게 뛰어놀다가 크게 다친 건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얼른 회복해서 멀쩡한 다리로 돌아오겠다며 팬들을 안심시켰습니다. 이날 가수 장민호는 발목 부상으로 깁스를 한 채 등장한 임영웅을 걱정하며 훈훈함을 안겼습니다. 멤버들은 1교시 수업으로 플라잉 요가를 배우러 나섰습니다. 깁스를 한 임영웅은 멤버들의 포토그래퍼로 나섰습니다. 봄철 임금님 수라상을 차지하기 위한 1교시 수업은 플라잉 요가로 5 트롯맨이 수업을 받았고 1일 웅토그래퍼로 변신한 임영웅이 인증샷을 찍으며 대활약했습니다. 고난도 동작도 척척 해냈던 장민호와 영탁이 우등생으로 선발됐고 웅토그래퍼가 선정한 베스트 포토상에는 이찬원이 선정돼 임금님 수라상 만찬을 즐겼습니다. 집중력 퀴즈 두 번째, 음식 ASMR 퀴즈는 커튼 뒤에 숨은 임영웅이 음식을 먹는 소리만 들려주고 5 트롯맨들이 정답을 맞히는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당근을 씹어먹는 임영웅의 소리에 트롯맨들은 장어뼈, 샐러리, 오징어, 땅콩 등의 오답을 외쳤고 정답 당근을 맞힌 영탁이 포상으로 장어 한 점을 먹었습니다. 두 번째 퀴즈에서는 냄새를 맡지 못하게 코를 막은 5 트롯맨들이 2가지 음식을 먹는 임영웅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정답 우동과 라면을 차례로 맞힌 이찬원이 장어 2점을 먹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세 번째 퀴즈는 임영웅이 시식도 하기 전 면을 비비는 소리만 듣고 김희재가 정답 짜장면을 맞춰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모든 수업이 끝난 뒤 장민호는 건강의 중요성을 많이 느꼈다. 오늘 교훈을 느낀 게 영웅이가 불편하니까 우리 전체가 다 아픈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무엇보다도 건강하고 오래 노래할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챙겨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해 훈훈함을 자아냈습니다. 트롯계 BTS 맞습니다. 다 놀랐어. 깜짝이야. 깜짝이야. 뭐야? 먼저 하세요. 형, 언제 왔어? 언제 왔어? 저는 아예 몰랐어요, 진짜. 아, 잘생겼어. 내가 형한테 전화했더니 형 운동 가신다길래. 너 몰랐어? 빨리. 응, 진짜 몰랐어. 진짜 몰랐어. 나 진짜 몰랐어. 내가 얘기 안 했구나. 아, 이게. 야, 너 예뻐졌다. 스케줄을 부랴부랴 맞추고. 세분 속에 쓰니까 천원씩 완전히 애기네. 마등이. 어떻게 또 형? 이상 영웅본색이었습니다. 이런 말씀드리는 건 항상 부끄럽지만 즐거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임영웅은 2020년의 대표적인 인물로 손꼽힐 수가 있을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내일은 미스터 트롯이라는 프로그램에 참가하면서부터 임영웅의 시대가 열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모바일 인기 투표에서 계속해서 1위를 차지하면서 트로트계의 샛별로 떠올랐습니다. 가수 임영웅은 유튜브 인기 급상승 동영상 톱3를 모두 석권하며 인기를 또 한 번 입증합니다. 지난 23일 공식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 임영웅의 에모 사랑이 콜센터 영상은 조회수 100만을 돌파했습니다. 엄청난 속도입니다. 2위도 임영웅의 바보 같지만과 3위 역시 임영웅의 사랑 바보 등 임영웅이 1위부터 3위까지 싹쓸이했습니다. 임영웅이 지난해 4월 4일 공식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 임영웅의 미워요 영상은 지난 26일 조회수 300만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월클 영상이 있는데요. 지난해 2월 24일에 공개한 미스터 트롯 임영웅의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영상은 3,900만 조회수를 넘어서며 트롯계의 신적인 존재로 우뚝 섰습니다. 임영웅의 기념비적인 조회수 외에도 한국기업평판연구소에 따르면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25일까지 빅데이터 5,143만 4,370개를 추출해 트로트 가수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들의 참여 지수, 미디어 지수, 소통 지수, 커뮤니티 지수 등을 측정해 분석한 결과에서도 임영웅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임영웅은 현재 큰 인기에 힘입어 최고의 스타들만 한다는 자동차, 화장품, 커피 광고까지 섭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꿈길 꽃길만 걸을 것 같은 미스터 트롯진 임영웅이지만 사실 그는 대학에서 실용음악을 전공하면서 발라드 가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임영웅은 발라드로는 특별한 결과를 만들어내지는 못하고 포천시의 한 가요제에 나가서 트로트 내 나이가 어때서를 불러 최우수상을 받으며 트로트를 평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출전하는 대회마다 트로트로 상을 휩쓸면서 본인이 일반 발라드 가수보다는 트로트 가수에 더 적합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국 노래자랑과 아침마당에 출연하며 점차 영향력을 키웠습니다. 작년 4월에는 임영웅이 밥블레스유에 출연하게 되면서 임영웅의 여자친구에 대해 이슈가 됐었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 박나래 씨와 함께 팀을 맺고 음식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때 박나래가 임영웅에게 여자친구가 있냐고 물어보게 됩니다. 이때 임영웅은 바로 여자친구가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박나래는 다시 한번 썸은 타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질문을 합니다. 이때도 임영웅은 스케줄이 너무 바빠서 누구를 만날 시간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박나래가 진행자로서 임영웅 씨는 팬들의 사랑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니냐는 농담을 던졌고, 임영웅은 재치 있게 사실은 여자친구가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자신의 여자친구는 바로 여러분이다 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임영웅은 현재 여자친구가 있는 것은 아니고 그냥 재치 있게 받아친 부분이 화제가 되어서 이렇게 이슈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1월 뽕숭아학당에서 임영웅은 전 여자친구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합니다. 이날 뽕숭아학당의 임영웅은 전 여자친구와 함께 빙상장에서 데이트를 했다고 설명하며 이후 사연과 연결되는 노래를 열창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장면에서는 고3대 집에 데려다주는 그 길, 그 골목골목들이 다 생각이 나요. 가로등이 켜져 있고라며 과거 연인에 대한 애틋함을 드러냈습니다. 당시 백지영은 임영웅의 연애 스타일을 임영웅은 사람이 진실된 것 같다. 연애를 한번 끝내면 다음 연애까지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임영웅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진짜 그렇다. 이전 연인을 쉽게 못 잊는 편이다. 헤어나올 수가 없다. 옛날 생각이 많이 난다. 라고 답하며 애틋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곧 임영웅은 본인의 이상형으로 끼가 있고 반전 매력이 있는 여자를 좋아한다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임영웅의 전 여친 관련 발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임영웅은 지난해 어머니와 함께 뽕숭아학당에 출연했을 당시에도 여자친구가 언급되며 주목받았습니다. 당시 출연진들은 아들이 속 썩인 적 없느냐는 질문을 했고, 임영웅의 엄마는 아들이 속 썩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내 엄마한테는 꽃다발을 한 번도 안 줬었다. 여자친구가 있어서라고 말하며 주위를 놀라게 했습니다. 임영웅은 이에 대해 언제 조심해야 해 엄마라며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후 그의 어머니는 중학교 때라고 설명을 덧붙이며 이목을 끈 바 있습니다. 현재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여자친구 존재에 대해 끊임없이 화제가 되었네요. 한편 축구 마니아로 소문난 임영웅이 가장 좋아하는 축구 선수는 메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과거 출연했던 뽕숭아학당에서는 임영웅, 영탁, 이찬원, 장민호가 서로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알아보는 게임을 했는데, 임영웅이 왜 메시를 좋아할까라는 질문이 던져지자 영탁이 가정이라고 말합니다. 이에 임영웅이 추가 힌트로 메시의 아내라고 말하자 영탁은 곧바로 첫사랑과의 결혼이라고 말해 임영웅을 놀라게 했습니다. 임영웅은 메시가 첫사랑이랑 오래 연애했다. 축구선수로 유명해졌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사랑을 지키고 의리를 지키고 결혼해 예쁜 아이도 낳았다. 그런 모습이 존경스러웠다고 밝혀 그의 첫사랑에 대한 감정을 은연중에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임영웅은 비축구인으로 처음 축구 잡지의 표지 모델로 선정되어 화제를 모으기도 했는데요. 당시 인터뷰에서 메시를 뮤즈이자 롤모델이라고 밝히며 단순히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존경한다. 첫사랑과 결혼을 한 남자다운 면모도 있다. 그런 삶을 사는 게 진짜 멋져 보인다고 언급하여 첫사랑을 아직도 마음에 품고 사는 듯한 임영웅의 마음의 팬들은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이상 영웅본색이었습니다. 이런 말씀드리는 건 항상 부끄럽지만 즐거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배우 서예지가 과거 김정현을 가스라이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서예지는 악영꾼 일지 제작 발표회 때 역시 주인공 정윤호와의 관계에 대하여 야릿한 뉘앙스를 남기며 정윤호를 당황시켰던 영상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당시 두 사람은 스캔들이 났었지만 부인했었습니다. 이를 두고 네티즌들은 정윤호도 서예지 리스트에 있었냐며 매 방송마다 상대 배우에게 대놓고 끼를 부리다니 이쯤 되면 서예지가 대단한 거다, 혹은 정신세계가 매우 독특하다 등의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2014년 야경군 일지 제작에 참여한 스텝의 폭로에 의해 열애설이 재조명됩니다. 본래 정윤호는 남녀 스태프 모두 잘 챙겨주며 스스럼 없이 지냈었는데 그런 그가 갑자기 소통을 끊더니 점점 말을 잃어갔다고 합니다. 수정 메이크업을 받다가도 눈을 감고 팔을 뒤로 하며 빨리 끝내라, 얼굴은 가급적 만지지 말아라 라고 경계를 시작했으며, 그리고 한복을 만져주는 스태프에게 내 몸에 손대지 말아라 라고도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당시에 두 사람 모두 카니발 차량을 타고 다녔는데 현장에 두 대를 바짝 붙여서 주차를 하여 문만 열면 서로의 차로 옮겨 다닐 수 있도록 주차를 했다고 합니다. 서예지의 남자들을 향한 돌을 넘는 끼부림은 예능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아는 형님에 출연했던 서예지는
서장훈의 뺨을 때린 뒤 갑자기 미안하다며 뽀뽀를 합니다. 같은 출연자였던 오지호의 황당한 표정이 당시 당황스런 현장 분위기를 대변합니다. 이 가운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서예지가 참석했던 내일의 기억 제작 발표회 영상이 다시금 화제로 떠올랐는데요. 서예지는 상대 역인 배우 김강우에 대한 질문을 듣고 선을 넘는 답변을 했다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진행자 박경림은 김강우와의 부부 케미는 어땠느냐는 질문에 김강우 선배님과 원래부터 촬영을 꿈꿨는데 너무 좋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선배님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마치 자식이 없는 것처럼 총각처럼 연기해서 좋았다고 훅소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김강우는 크게 당황했습니다. 잠깐만요. 이거는 요거는 저희가 잘 한번 들어볼까요? 끝까지 들어야 돼요. 끝까지. 자식이 없는 것처럼 총각처럼. 지훈처럼. 이거 생방인가? 생방이죠. 그럼 지금까지 생방이었어요. 예지 씨. 왜냐면 반전이 있는 말일 수 있으니까. 그렇죠. 끝까지 들어봅시다. 반전이 있고 한 가정이 그쵸. 왔다 갔다 할 수. 잘해야 된다. 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렇게 정말 뭐랄까. 총각 같다는 의미죠. 네네. 네. 그러니까 그 현실은 아이 둘이 있는 아빠지만 그렇죠. 그 현실에서 오롯이 빠져나와서 촬영장에서는 그냥 지훈이었다는 그거죠. 얘기인 거죠. 그거죠. 네. 박경림은 한 가정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고 추가 설명을 요청하며 수습을 도왔습니다. 서예지는 계속해서 그런 의미가 아니다면서도 정말 뭐랄까 하고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는 그의 말에 박경림은 현실은 아이 둘이 있는 아빠지만 촬영장에서는 지훈 역이었다는 뜻 아니냐고 무마했습니다. 김강우는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까 하고 다소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편 김강우는 배우 한혜진의 친언니 한무영 씨와 지난 2010년 결혼해 슬아의 두 아들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닙니다. 서예지는 현재 학교 폭력, 학력 위조, 스태프 갑질, 동방신기 윤호윤호 가스라이팅 의혹 등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일반인과 다른 상식을 가진 듯한 서예지의 모습 어떠셨나요?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을 누르시면 신박한 연예계 뒷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공간을 넘나드는 천의 얼굴을 가진 배우가 아닐까. 거기에서 감탄이 왔던 것 같아요. 김강우 씨.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좋았다라는 얘기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네요. 그랬고 그냥 씩 웃어. 잉 이런 거 하지 마요. 잉 이게 이상한 거야. 야! 장난치지 말고. 야, 10%만 넣자, 10%만. 난 이때 싶어. 미스터트롯의 송가인과 트로트계 야생마 신승태가 듀엣 무대를 선보입니다. KBS2 트롯 매직교랑단이 송가인과 신승태가 함께 부른 진정인가요? 영상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오는 28일 오후 10시 40분 본 방송을 앞둔 가운데 두 사람의 고퀄리티 무대가 엿보이는 영상이 공개돼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해당 영상에서 송가인과 신승태는 명불허전 가창력으로 진정인가요를 완벽하게 소화해내며 감동을 자아냈습니다. 송가인과 신승태 두 사람의 특급 조합만으로도 화제를 불러 모으는 가운데 남다른 감성으로 현장 분위기를 뜨겁게 달궜다는 후문입니다. 동갑내기인 두 사람은 주변 사람들이 잘해보라고 말할 정도로 친한 사이인데요. 사실은 신승태가 송가인에게 마음을 고백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송가인이 거절했지만 둘은 아직 친구로 남아있습니다. 대한민국을 휩쓴 트로트 여신 송가인은 무대뿐만 아니라 예능, 광고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며 다채로운 매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생마 신승태는 트롯 매직교랑단을 통해 시청자들을 울고 웃게 만드는 무대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신승태는 키 182cm, 몸무게 78kg의 야생마 트롯 가수입니다. 신승태는 방탄소년단보다 먼저 국내 최초로 미국 공영방송 NPR 뮤직타이니 데스크 콘서트에 출연한 가수입니다. 두 사람은 이전에 예능 프로그램 트롯 매직 유랑단에서 트로트 가수 송가인, 진혜성, 재하, 오유진 등의 사연 의뢰자를 위한
트로트 무대를 펼친 적이 있습니다. 이날 송가인 단장을 필두로 다양한 트로트 가수들의 오프닝 쇼가 공개됐습니다. 단장은 톱급답게 자신의 히트 노래이자 인장 같은 가인이어라로 오프닝을 상큼하게 열었습니다. 이에 최영, 이상호, 이상민, 재하 등이 함께 모여 트롯 매직유랑단 주제곡을 흥겹게 열창했습니다. 트로트이면서 마치 만화 주제곡 같기도 한 해당 노래의 매력이 돋보였습니다. 반장 선거가 진행되는가 하면 재하와 신승태 등 남자 트로트 가수들은 숨겨온 마술, 장구 등 귀여운 개인기를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급기야 송가인은 판소리 전공자답게 갑작스러운 요청에도 전혀 당황하지 않고 민요를 열창하기도 했습니다. 송가인의 본명은 조은심으로 1986년 12월 26일 전라남도 진도군 지산면 앵무리에서 태어났습니다. 예명인 송가인의 가인은 노래하는 사람,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중의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019년 송가인은 한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에서 한마는 대동강하라는 한 소절로 침제되었던 트로트의 부흥을 이끌어낸 차세대 트로트 여왕입니다. 송가인은 정통 트로트뿐만 아니라 국악, 판소리 민요, 세미 트로트, 발라드, 락 음악까지 소화하고 수준급 무대를 보여주는 압도적 실력을 자랑하는 가수입한다. 고기 가진 감성과 이면을 노래로 풀어내는 능력이 가히 독보적입니다. 송창식은 앞으로 이미자의 뒤를 이어 트로트계를 이끌 가수가 송가인이 될 것 같다. 이제부터 향후 50년간 트로트계를 책임져야 할 것이라는 극찬했습니다. 앞서 지난주 방송 트롯 매직유랑단에서 트롯 전국체전 TOP8과 트로트의 민족의 명승부가 펼쳐진 가운데 28일 방송에서도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상황들이 계속될 예정입니다. 송가인의 어머니는 국가지정무형문화재 제72호 진도 식김굿 전수교육조교이면서 무속인입니다. 송가인은 중학교 2학년 때 판소리를 시작해 광주예고를 거쳐 중앙대학교 국악대에서 음악극을 전공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남달랐던 송가인은 2008년 전국 판소리대회 대상, 2010년, 2011년 판소리로 문화관광부 장관상을 2회 연속 수상했습니다. 그러다 2010년 전국 노래자랑 진도군 편에서 최우수상을 받고 그해 연말결선에서 2등을 차지했습니다. 그 무대를 본 가요계 관계자가 연락을 해왔고 트로트 연습을 거쳐 2012년 산바라마 강바라마 사랑가 신곡을 내고 트로트 가수로 데뷔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서러운 무명 생활이 찾아왔습니다. 송가인은 데뷔한 지 7년 만에 내일은 미스트롯에 출연하며 초반부부터 압도적인 우승 후보로 인기를 몰았고 마침내 우승하여 미스트롯진이 되었습니다. 송가인의 노래를 들어보면 저음부터 고음까지 가리지 않고 파워풀한 소리를 내며 판소리 전공자다운 묘한 허스키 보이스가 섞여 있어 남자 가수의 노래를 커버할 때도 독특한 매력을 줍니다. 사실 정통 트로트 자체가 이미 사장된 장르이고 특별히 정통 트로트를 표방하는 신곡조차 등장하지 않는 상태에서 정통 트로트를 주무기로 하는 가수가 인기를 얻은 것은 상당히 흥미로운 현상입니다. 엔카를 구사했기에 정통 트로트에 가장 가까운 음악색을 가진 김연자조차 한국에서는 세미트로트를 주무기로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송가인이 미스트롯 결승 무대에서 부른 단장의 미아리 고개만 해도 무려 1956년 작품입니다. 신승태는 1986년 11월 5일 대한민국 강원도 속초시에서 태어났습니다. 가수 신승태는 지난 13일 밤 방송한 KBS 트롯 전국체전에서 완벽한 가창력과 무대 장악력으로 TOP8 결승 무대에 진출했습니다. 이날 평소 친분이 남다른 선배 가수 인순이의 응원으로 시작한 신승태는 진성의 안동역에서를 선곡 본인만의 감성과 창법으로 재해석하며 여유 넘치는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무대가 끝난 후 송가인은 초대가수야 초대가수라며 감탄했고 고두심은 트롯계의 별이 하나 떴다라며 흐뭇해했습니다. 송가인은 여러 번 신승태를 칭찬했습니다. 또 남진은 승태군은 트로트에 맞는 매력적인 목소리를 가졌다라며 기대가 큰 만큼 앞으로 더욱더 멋진 노래 불러줄 거라 확신한다. 오늘 아주 잘 들었다라며 극찬했습니다. 국악을 전공한 신승태는 전국 경기소리 경창대회 명창부 대상을 수상하며 실력을 인정받은 소리꾼으로 싱싱밴드의 보컬로 활동했습니다. 민요록 밴드 싱싱은 방탄소년단에 앞서 국내 최초로 미국 공영방송 NPR 뮤직타임이 데스크 콘서트에 출연해 전 세계적으로 명성을 떨쳤습니다. 신승태는 싱싱밴드 해체 후 지난해 말 싱글 사랑부를 발매하고
트로트 가수로 정식 데뷔했다. 오랜 음악적 내공을 발판 삼아 현재 트롯 전국체전에서 승승장구하며 트롯계의 신성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트로트 열풍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TV조선의 신청곡을 불러드립니다. 사랑의 콜센터가 한국갤럽이 발표한 4월 한국인이 좋아하는 TV 프로그램 순위에서 1위에 등극했습니다. 26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한국인이 좋아하는 TV 프로그램 마이너스 2021년 4월 자료에 따르면 이달 20부터 2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을 상대로 조사한 요즘 가장 즐겨보는 TV 프로그램으로 사랑의 콜센터가 꼽혔습니다. 올해 1에서 3월 TV조선 내일은 미스트롯이 편성되면서 금요일로 방송 시간대를 옮겼던 사랑의 콜센터는 미스트롯이 종영 후 다시 목요일로 방영 시간이 바뀌며 곧바로 1위에 올랐습니다. 방통위는 미스트롯이 다음 라운드 진출자 선정의 공정성 문제와 내정자 관련 문제 제기에 대해 확인된 사실만으로는 공정성을 위반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공정성을 위반했다고 인정할 만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제작진의 방송 콘셉트 및 선곡 관여로 프로그램의 공정성 훼손 의혹 제기에 관련해서는 방송법 제4조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과 정하는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에 따라 방통위가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집니다. 임영웅 영탁 2,000원, 정동원, 장민호, 김희재 등 미스터트롯 트롯맨들이 출연 중인 사랑의 콜센터는 4개월 만에 정상을 되찾아 눈길을 끕니다. 한편 임영웅의 커버곡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유튜브 동영상이 여전히 뜨거운 인기를 누리며 3,900만 뷰를 돌파했습니다. 임영웅은 당시 방송에서 고 김광석의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를 불렀고 첫 소절부터 마스터들과 관객들을 사로잡았고 극찬 속에 934점을 받아 에이스전 마스터 점수 1위에 올랐습니다. 해당 무대는 임영웅의 레전드 무대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함소원이 오늘 새벽 안타까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함소원이 남긴 말입니다. 함소원은 지난 28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시간이 빠르게 지나갑니다. 건강하게 지내고 계세요. 보내주신 선물은 잘 받았습니다. 라는 글과 함께 2개의 짧은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함소원은 2018년 18세 연하의 중국인 남편 진아와 결혼했습니다. 진아가 중국인 재벌이라는 대대적인 홍보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고 진아와 마마에게 많은 사랑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함소원과 진아는 전화 대여, 집 렌탈 등 방송 조작 의혹에 휘말리며 중도 하차했습니다. 게다가 이후 팬들을 동원해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 중국 파오차이 발언, 직배송 이벤트, 기자 협박, 대학 차석 입학 등 온갖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방송인 함소원이 TV조선 아내의 맛에서 자진 하차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함소원의 측근이 그의 심경 변화를 언론에 알렸습니다. 함소원도 28일 인스타그램에 프로그램 하차를 알리는 글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진아 가족이 중국 팬들과 중국 SNS를 통해 라이브 방송으로 소통을 시작했습니다. 22일 함소원은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을 통해 팬들에게 제주도로 떠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함소원은 제주도에 가면 방송을 매일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다. 요청이 너무 많거나 저도 여러분들이 보고 싶어지면 한 번씩 방송을 켜겠다고 전했습니다. 이후 함소원은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함소원은 완전히 소통을 멈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함소원은 사실 인스타그램이 아니라 중국의 SNS 틱톡과 더우인을 통해 네티즌들과 소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최근 함소원은 진아 그리고 마마와 함께 SNS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진아는 4, 5월 내 새로운 일을 시작할 것이라 밝혔으며 마마는 한국에 오고 나서 너무 속 끓는 시간이었다. 일을 마칠 수가 없었다면서 뭘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답답한 심경을 드러냈습니다. 왜 한국 탓을 하나요? 함소원, 진아는 최근 TV조선 예능 프로그램 아내의 맛 조작 논란부터 기자 협박 의혹, 단톡방 여론 작업 논란, 학력 논란까지 휩싸인 바 있습니다. 함소원 측은 아내의 맛과 단톡방 여론 작업 논란의 입장을 밝히긴 했지만 딜은 의혹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입니다. 함소원이 중국 팬들과의 소통을 시작한 이유가 활동 주 무대를 옮기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반응도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함소원의 대처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송인 함소원 남편 진화가 TV조선 아내의 맞출연 당시 대본이 있었다 언급해 또 일이 커졌습니다. 앞서 지난 27일 함소원과 진화는 한국 말고 중국의 SNS를 이용해서 중국인들 앞에서 한국의 방송 프로그램을 비난했습니다. 이날 한 중국인 네티즌이 아내의 맛에 대본이 있었느냐고 물었고 진화는 대본이 뭐가 중요하느냐 그러면서 진화는 대본이 있든 없든 여러분에게 이득이 가는 건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출연한 프로그램이든 다른 것이든 대본이 없는 예능은 없다. 대본이 없으면 진행할 수가 없지 않냐? 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남의 나라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돈을 벌어간 연예인이 이래도 되는 건가요? 진화는 이어 3년간 출연했다. 출연진도 우리도 모든 사람들이다. 힘들었다고 불만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아내의 맛 조작 방송 논란에 휩싸여 하차한 바 있습니다. 시부모 별장, 신혼집, 목소리 대역 등에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함소원은 모두 다 사실이다. 과장된 연출하에 촬영했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함소원은 팬들이 참여한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기사를 작성한 언론사 기자의 항의를 종용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해당 내용이 퍼지자 함소원은 스토커의 일방적 주장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한편 방송인 함소원의 숙명여대 무용과 차석 입학이 거짓말이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숙명여대 측이 개인정보는 확인이 불가하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숙명여대 측은 함소원이 편입을 했는지 95학번이 맞는지에 대한 질문에도 확인이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유튜버 이진호는 함소원이 숙명여대 무용과에 입학한 것은 사실이다. 함소원은 지난 2001년 장기 휴학으로 인해 재적 처리를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문제가 되는 점은 함소원이 95년도에 숙대 무용과에 차석으로 입학을 했는지다라며 함소원은 2017년 5월 탐택시에 출연해 1997년도 미스 태평양으로 선발됐다. 함소원은 95학번이기 때문에 1학년 때 미스 코리아에 지원했다면 1995년 미스 태평양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함소원은 1997년도 1학년에 미스 코리아에 지원했다고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가수 홍자가 신곡 술잔으로 컴백했습니다. 홍자는 술이 한 잔 생각나는 노래라고 신곡 발매 소감을 밝혔습니다. 또 홍자는 유튜브 쇼케이스를 통해 임영웅과의 돈독한 인연에 대해도 언급했습니다. 홍자는 두 번째 EP 앨범 술잔 발매 기념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홍자는 2019년 TV조선 미스트롯에서 최종 3위인 미를 차지하며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날 홍자는 최근 종영한 미스트롯이도 시청했다고 밝히며 너무 멋진 무대들을 많이 꾸며주셔서 감동적이었고 또 감사하기도 했다. 고생해서 무대에 올라오신 분들이 많아서 굉장히 응원했다고 했습니다. 조우종이 같이 무대를 해보고 싶은 사람이 있느냐고 묻자 홍자는 김태연을 지목했습니다. 홍자는 김태연과 같이 무대를 꾸며보면 어떨까 생각해 본 적이 있다. 무대에서 연기를 정말 잘하지 않느냐. 푹 빠져서 몰입하는데 나도 몰입을 하는 편이라서 같이 무대를 꾸미면서 3분 드라마를 써보면 어떨까 상상해봤다고 밝혔습니다. 홍자는 TV조선 사랑의 콜센터에 출연해 임영웅과 만나기도 했습니다. 임영웅과는 무명 시절 때부터 서로 많이 응원했다고 말문을 연 홍자는 그날 만나니까 기쁜 마음이 요동치더라. 그런 자리에서 만난 게 처음이었는데 기분이 새로웠다. 무명 때 무대 뒤에서 항상 얘기했었는데 너무 멋진 무대에서 노래할 수 있어서 좋다면서 또 응원했다고 전했습니다. 1년 7개월 만에 새 앨범으로 컴백한 홍자는 그간 제가 회사도 옮기고 OST도 발매하고 유튜브도 하면서 바쁘게 지내고 있었다. 다양한 것들을 하는 와중에 새 앨범 준비에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했다라고 근황을 알렸습니다. 신보 술잔에 대해서는 마음을 위로하고 정화하는 힘을 담아낸 앨범이라며 술잔에 모든 희로애락이 담겨있듯이 다양한 감정을 담아냈다라고 소개했습니다. 이번 앨범 프로듀싱에 참여했다는 그는 원래 제가 무명 때도 프로듀싱을 조금 했었다.
1년 7개월이라는 기간을 기다려주신 분들에게 보답하려면 한 부분이라도 놓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홍자의 이번 타이틀곡 눈물의 술잔은 정통 트로트풍의 발라드 느낌을 더한 노래로 가슴 시린 이별을 술로 달래보지만 쉽게 괜찮아지지 않고 오히려 더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감정을 눈물이 가득 찬 술잔으로 표현했습니다. 홍자는 술 한잔 해야 할 것 같은 제목이고 노래이지 않나. 이 노래를 들으면 술 한잔 당길 것이습니다. 가슴 시린 이별로 미어지는 듯한 감정을 술잔으로 표현한 구슬픈 노래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별을 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홍자는 비하인드가 있는데 친오빠가 작사, 작곡을 해줬다. 오빠가 작곡 요청을 받고 아빠가 자주 하는 말 까딱업지를 떠올렸다고 하더라. 누구나 바람 잘 날 없는 인생이고 술잔처럼 많은 일을 안고 있지 않나. 뭐든 까딱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송가인은 홍자가 선명한 11자 복근이 있다. 내가 몸 좋은 사람에게 관심이 많은데 홍자는 가슴도 딱 있고 말랐는데 엉덩이도 있다. 라인이 너무 좋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홍자는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들지 못했고 함께 듣던 강호동과 남창희 역시 민망함에 얼굴을 가려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하지만 송가인은 이에 그치지 않고 언니, 내가 만약 언니 남자친구면 진짜 좋겠다고 말했다며 몸매의 화가 앞뒤로 굉장히 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홍자는 진짜 그 얘기를 했다. 기억을 하고 있구나라고 말했고 다비 이모는 막 몸매성이 나 있었구나라고 송가인의 얘기에 말을 보탰습니다. 그러자 송가인은 내가 좋아하는 복근이 있으니까 언니의 몸매를 보고 나서 더 매력적으로 보였고 멋있다. 언니 몸을 만져보면 탄탄하고 근육질이다. 라고 홍자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홍자 노래 까딱없지처럼 까딱없이 살아요 모두.